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의 남형도 기자라고 합니다. 남 기자의 체얼리즘 연재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시민 기자분들이기 때문에 기사를 쓰실 때 서울시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고 거의 국방 빼고는 다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체험을 하는 기사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노하우나 방법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기사를 쓰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기사를 내가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얼리즘을 시작하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떤 취재를 한 적이 있었냐면 보통 이제 장애인 문제가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좀 덜하고 시선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뇌경색 때문에 이제 한쪽이 좀 마비가 많이 되셔서 휠체어 생활을 좀 하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좀 여러 군데를 다닐 때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활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차라리 저희 같은 지체장애인 아니면 장애인분들을 그냥 한 군데 모아놓고 안락사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좀 충격이랄까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힘들어하시는 줄 알았지만 이런 표현을 쓸 정도의 힘듦이라는 건 좀 도대체 어떤 걸까?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도 기자가 된 다음에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많이 써왔지만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는 기사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제목을 고치기도 하고 내용을 형식이나 뭐 취재원을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쉽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왔을 때는 거의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이 문제를 어떻게 알려야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쓰기 전에 왜 이 기사를 쓰고 싶은지에 대한 이 동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다양한 방법을 고민을 하던 끝에 이걸 어떻게 하면 알아챌 수 있을까? 사실은 뭐 이분을 인터뷰에서 얼마나 힘드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면 예전처럼 똑같이 안 보는 기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기사를 많이 썼을 때 기획 기사로도 막 썼었는데 댓글이 막 빵개 공감 뭐 하나도 안 달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저는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쓴 기사였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 걸 보고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죠.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 정도는 확실히 알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사실 시도를 못 해보다가 그러면은 수동 휠체어를 한번 직접 타고 다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딱 앉아가지고 바퀴를 굴리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때부터 바로 정말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바로 1분 만에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평한 그 바닥에서 굴릴 때는 그냥 되게 잘 굴러가는데 그 바깥에 나가 보시면은 걸어 다니실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인도가 평평한 곳이 거의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럭에서 울퉁불퉁하게 왔다 갔다 경사를 헤매면서 그때부터 이게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환경이 그냥 너무 안 되어 있구나를 그냥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제가 몰랐던 광경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뭐 가게나 건물 같은 데 들어가기 위한 경사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저기 안에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니까 경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보기에는 그냥 완만해 보였는데 제 몸무게를
이기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경사가 생각보다 높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비장애인 시선에서 허울 좋게 만든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안내판도 사실은 이게 키 높이에 맞춰져 있어서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쳐다보니까 고개를 상당히 뒤로 많이 꺾어서 바라봐야만 겨우 보이는 정도로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도 몰랐고요. 장애인분들이 타는 휠체어를 탔을 때, 그게 사실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매일 겪는 세상이라면 이런 좌절감과 불편함과 여러 가지 감정과 기분 같은 것들을 매일매일 겪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체험이기 때문에 오늘 체험을 하고 끝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도 하지만, 그분들은 매일매일 이제 같은 나아지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위에서 잘 보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사를 썼어요. 그때는 사실 뭐 체얼리즘이라는 형태는 아니었고, 처음으로 이제 체험이라는 기사를 시도했을 때 과연 반응이 어떨까 굉장히 많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보면 도대체 다른 어떤 방법을 또 써야 될까 막 이런 고민도 들었죠. 근데 이게 그 2010년, 11년 이쯤이었는데 제가 기자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휠체어 체험을 한 거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기사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이게 시사 랭킹 부분에서 거의 한 1, 2위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게 지금 네이트에서 보시는 댓글인데 그걸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은 이 휠체어를 타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전달을 해서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 반응을 보여주신 것보다도 저는 더 기분이 좋았던 건 뭐였냐면, 제가 상대적으로 좀 사람들이 관심에서 덜한 부분의 이슈를 사람들이 보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능성을 봤다는 게 너무 그때 되게 행복했고, 그래서 제 기사를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막 댓글을 보고 보게 할 수 있구나, 사람들이 많이 알릴 수 있구나, 공감하게 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가능성을 좀 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다양한 부서에 뭐 산업부도 갔다가 사회부도 갔다가 다양한 부서를 출입하면서 좀 기사를 쓰다가 이제 지금 있는 디지털 콘텐츠부라는 부서에 와서 체얼리즘이라는 기획을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시초가 됐던 거는 휠체어를 처음 탔을 때의 체험, 그걸로 알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항상 이런 기획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그 디지털 콘텐츠 부에 온 다음부터는 좀 자유롭게 어떤 기사든지 다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아예 기획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체얼리즘이라는 그냥 신조어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이게 체험이랑 저널리즘을 합친 말인데요. 그 당시에 처음에 제가 이 단어를 생각했을 때만 해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은 결과값이 하나도 안 나왔었거든요. 아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제 기사와 관련된 반응만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체얼리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체장애인분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 각 분야, 그리고 사람들이 좀 생각하지 못하거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야에서 제가 다 깊이 들어가서 체험을 하고 취재를 해서 알리면 많은 분들이 감정이입을 하고 공감을 하고, 그러면은 그게 같은 마음이 된다면 사실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씨앗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방관 체험도 하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휠체어를 그 이후에 한 10년 만에 다시 타서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한 체험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바뀌지 않은 게,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생각보다 안 바뀌었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그때 20대 청년 한 명이 지나가다가 폐지 줍는 할머님을 이유 없이 폭행을 해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그 삶을 그렇게 함부로 폄하해도 좋은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자, 들여다보자라는 취지로 기사도 썼고요. 뭐 집배원 체험도 했고, 그리고 1m의 짧은 목줄에 묶여 있는 시골개 옆에서 체험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연재 구독자가 한 11,000명 정도
됐고 제 기사로 기자 페이지로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체험한 기획 기사는 한 100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어 사전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네이버 오픈 사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고 그래도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해왔던 건 사실 처음에 시작한 취지 자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발 좀 어떻게든 보게 하고 싶다. 그냥 그 정도의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아서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그 기획 기사를 지금까지도 체얼리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체험이라는 형태의 기사가 좀 어떤 부분이 독자들에게 그래도 작용을 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게 간접적인 체험이긴 하지만 제가 체험한 걸 그대로 전달을 했을 때 상당히 생생하게 느껴지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마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 시민 기자분들도 다양한 서울시의 어떤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이나 그런 재밌는 것들에 대해서 체험을 하시면 그거를 이제 보시는 독자분들이 그냥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걸 그대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똑같이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생생함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좋아하게 되고 좀 더 기억하게 되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려가면 이쪽으로 붙는다고 그랬죠? 아니 왜 곤드라 박스가 왜 붙으니까 이쪽으로 좀 더 붙여요. 이쪽으로 뽑아야 돼. 저쪽. 네, 일로 온다는 얘기야? 스톱! 대충 안으로 좀 붙여줘요. 사실은 밑에서 항상 올려다보면서 저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기분으로 매일매일을 지내고 계실까에 대한 궁금함이 굉장히 컸는데 생각보다 그 부분에 대한 취재에 대한 기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뭐 무한도전이나 이런 곳에서 예능으로 좀 다루고 거기서 이제 무서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기사로 그 방송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실제 삶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보고 쓴 기사는 없었거든요. 여기 위에서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그냥 만나서 얼마나 힘드시냐고 물어보고 취재를 했다면 이 정도의 생생함을 절대 전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체얼리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현장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가서 이분들의 옆에서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이분들이 생활하는 그 일터에서의 생생함을 전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깊이 있게 취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어쨌든 하루 정도, 이틀 정도라도 비슷하게 살아본다는 측면에서 최대한 가까이 가서 취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배원분들이 과로사나 이런 걸로 많이 돌아가셨을 때 이 집배원 체험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무렵에 되게 많이 돌아가신 시기가 있었거든요. 집배원분들이.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좀 어떻게 돌아가는 업무 시스템이 좀 알아야겠다. 이거는 취재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똑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취재를 했습니다. 이 안에 우편물이 그 집배원분들만큼 가득 차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체험이라고 적응이라고 하는 그나마 그 정도였는데도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숨가쁜 거예요. 진짜 이게 제가 뭐 오토바이를 구동을 해서 달려서 쫓아가고 멈추고 하면 그 사이에 어느새 또 우편물 막 다 해가지고 나오시고 그렇게 체험을 하루 하고 났는데 그냥 이게 기사 제목이었는데 이 제목이 그냥 저절로 나왔습니다. 왜 죽는지 정말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매일 산다면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제가 광화문으로 출근을 했는데 광화문 우체국에서 이제 집배원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끝나서 다행이다라는 막 생각까지도 막 들면서 이 환경은 정말 바꿔야 된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기사를 썼죠. 그러니까 사실 거리가 취재하는 그 현장에서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체험이라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취재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리 중에는 아마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를 그래서 보통은 인터뷰를 질문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제 가서 어떠시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잖아요. 근데 체얼리즘을 하면은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축약이 될 수가 있는 게 제가 해보고 나서 어떤 부분이 힘든지 알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공감만 해드려도 이야기가 막 줄줄 나오시는 거예요. 아, 이래서 진짜 집배원분들 돌아가시는 거군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제가 알면서 느낀 것들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도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깊이 있는 취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얼리즘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사라고 딱 떠올리시면 사실 굉장히 좀 딱딱한 느낌의 정형화된 틀의 그런 기사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보시는 기사가 기획 기사보다는 좀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의 기사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 문장에서 최대한 뭐 중립적인 부분에 그런 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만들어진 형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역피라미드형으로 해서 뭐 처음에 리드 문장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 핵심적으로 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듯이 풀어가는 그런 방식인데 뭔가 체험이라는 취재를 했을 때에 더 맞는 기사는 좀 어떤 게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좀 그래서 아예 기사를 좀 재미있게 써야 제가 어차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자체도 좀 사람들이 관심이 덜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사는 최대한 재밌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험 자체라는 형태에서 오는 재미도 있지만 기사를 쓸 때 문장 자체도 굉장히 쉽고 기사 같지 않게 쓰고 어떻게 보면은 좀 에세이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최대한 정말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가 될 정도의 감정이입이 될 정도의 쉬운 기사로 써야겠다. 그리고 재밌게 써야겠다라고 해서 사진 설명도 약간 막 유머 같은 것도 나름대로 좀 치고요. 예. 그래서 이 사진은 치마를 입었을 때 체험인데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치마를 제가 한번 입어봤는데 신세계더라고요. 이렇게 좋고 시원한 거를 혼자 다 입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물론 치마도 이제 불편한 치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입었던 거는 좀 이런 주름 치마류의 긴 치마를 아내가 왜냐면 제가 하체에 살이 많아가지고 좀 땀이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더위를 많이 타는데 한번 입어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아서 좀 더 과감하게 이제 길이를 짧게 해서 도전을 해서 명동에 나가서 이제 걸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쓸 때도 뭐 사진 설명 예를 들면 달 때 그 이제 소변을 봐야 되는데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이걸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 고민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사실 기사에 쓰는 걸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걸 다 썼어요. 왜냐하면 재미있다고 느끼고 좋아해야 사람들이 내용에 대해서도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기사도 좀 긴 편의 기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끝까지 읽게 하려면 어쨌든 중간중간 재밌는 요소를 넣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아이템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뭘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사례별로 한번 좀 적용을 해보시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이걸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한 게 좋아요. 그래야 취재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걸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리고 그 글을 다 쓰고 나서도 이 글이 어떻게 퍼져나가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까지에 대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영향이나 그런 부작용 같은 것도 줄이면서 배려할 수 있는 기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아이템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 기사가 그냥 취재를 하면 되는 것과는 달리 체험은 체험이 가능한 형태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하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걸 체험으로 알렸을 때 더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일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하나하나씩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했던 그 발제 과정에서의 고민과 사실은 이게 같은 메커니즘으로 저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걸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1m의 짧은 목줄에 묶여 사는 시골개가 있죠. 근데 이걸 제가 묶여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왜 이걸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대답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냥 저 묶여있는 시골개의 광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좀 당연하게 항상 마주하는 광경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겠지만, 사람이 묶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어떤 아이템을 하고자 할 때 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써보시면 나름대로의 좀 판단 잣대가 생길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무엇을 체얼리즘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이 과정을 거치면서 좀 기사를 쓰고 있어요. 만약에 의사 체험을 한다고 하면은 어떨까요? 이걸 왜 써야 되는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실제 의사들이 겪는 뭐 우리가 환자로 입장에서 잘 모르는 고충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체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답이 잘 안 나오죠. 이거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고 체얼리즘으로 가능한 부분은 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환자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것도 또 아닐 수 있죠. 그래서 그 질문을 이렇게 던지다 보면은 그 체얼리즘으로 할 만한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그래서 체험에 적합한 아이템을 좀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사례를 생각을 해봤어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체험으로 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제 나름대로는 좀 그 보도 자료도 좀 찾아보고 지금 새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찾아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거라고 좀 생각을 한 거 몇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가정폭력을 겪은 가정에서 실제로 상담사와 경찰 쪽과 여러 가지 해서 지역사회까지 연계를 해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나올 수 있죠. 이게 가정폭력을 겪는 가정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리고 이런 걸 이용을 했을 때 어떤 게 좀 도움이 되는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체험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체험할 수 있죠. 이거 실제로 여기에 가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나 뭐 사례회의나 뭐 이런 부분에도 참여할 수 있고, 상담 내용 자체가 공개가 안 된다면은 그걸 옆에서라도 그래도 간접적으로라도 좀 어떤 상담을 하셨는지에 대한 걸 좀 지켜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연계에 대해서 그런 과정 자체도 좀 지켜보면서 그 안에서 한번 같은 기분으로 도와줄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앞으로 좀 집중 호우 기간에 몰래 이제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뭐 이런 부분을 적발하는 단속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7월 초부터 8월 정도까지 활동을 하신다고 한 걸 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이 현장에 동행을 해서 단속하는 과정 자체를 좀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벌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해봐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명확하죠. 이게 또 시민들의 신고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서의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적발을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으면 시민들이 신고하는 번호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면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이분들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집중 호우 기간에 또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알릴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체험을 할까? 앞에서도 이제 계속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얘기한 120
120 콜센터에서 상담사님 옆에서 체험을 했던 내용인데 정말 어설프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순간만큼은 그래도 최대한 가깝게 하려는 노력을 했을 때 그래야만 나오는 글이 있고 그래야만 나오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걸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취재를 했을 때 좋은 취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미화원 체험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미화원 분을 같이 이제 조를 짜서 이제 청소를 했는데 그분도 그냥 사진만 좀 찍고 가실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이제 하루를 체험을 해서 또 알게 되는 것들이 있고 같이 이제 피곤할 때 아침 식사를 하고 또 자고 일어나서 또 청소를 하고 끝까지 했을 때 알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 이분들의 삶을 좀 더 온전히 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기록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 체험 취재를 하면 이게 보통은 뭐 어떤 옆에 붙어서 이제 뭐 그 기자 수첩에 막 쓰거나 아니면 뭐 인터뷰를 할 때는 노트북으로 이렇게 치기도 하는데 체험은 취재를 하면 보통 뭔가를 하면서 이제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는 방법을 이제 먼저 이제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좀 하겠다고 한 다음에 녹음을 다 하고 돌아와서 그 녹취를 다시 푸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시간이 상대적으로는 좀 많이 걸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좋은 거는 녹취를 다 풀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꼭 기록해야 될 게 있다면은 중간중간에 메모장이라도 이거는 꼭 들어가야겠다라고 싶은 부분들을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의 소재를 쓸지에 대해서는 생각나는 것들은 기록을 하시되 기본적으로는 녹음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핸드폰 녹음기를 쓰다가 전 최근에 이렇게 목에 거는 형태의 녹음기를 쓰는 이유가 이게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어놓고 있으면 이제 녹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녹음기도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체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그 감정들에 대한 거는 역시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녹음을 하느라고 이제 만약에 메모가 어려운 상황이면 말로라도 녹음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런 상황인데 좀 이런 기분인 것 같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해서 제가 시골계 체험을 할 때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풍경이 다 외워버릴 정도로 지루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때 또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다가 똑같은 풍경이 계속 똑같은데 해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이거는 기사에 좀 전달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현장을 다니시면서 좀 기사 소재로 쓸만한 것들에 대한 거를 좀 디테일하게 잘 캐치해 두시면은 그거를 기사에 활용할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뭐 그 취재 체험하는 그 메인 취재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을 항상 좀 계속 이렇게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남겨놓은 뭐 이런 종이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이는 감정과 연결되는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거 사진도 좀 찍어두시고요. 그러면은 좀 기사가 더 풍부해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이입시킬 수 있는 그 소재가 됐는데 여기에 있는 사진은 이 보시면은 약간 아이가 쓴 것처럼 보이죠? 어른이 된 아기 새는 행복했어요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제가 코로나19 때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취재를 가서 그 아이가 책상에서 우연히 이제 보게 된 것들인데 이건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 부분에 썼었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어머님이 좀 죽고 싶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되게 힘드신 상황이었는데 이 아기 어른이 된 아기새, 그러니까 아기새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에 대한 부분을 좀 마지막에 여운을 남기고 싶어서 이걸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네, 이것도 무연고자 장례를 체험을 했을 때 꽃잎이 떨어진 걸 보고 그 무연고자님들의 죽음을 챙겨주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서 사진을 이렇게 따로 찍어서 기사에 썼었고요. 그래서 기사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체험하는 현장에서 이제 시각, 청각 그리고 촉각 이런
오감과 관련된 게 어떻게 느껴졌는지를 좀 기록을 해두시면 생각을 하시면은 돌아와서 이렇게 문장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 안내견 체험을 했을 때 썼던 문장인데 이렇게 뭐 톡톡하고 건드렸다든지 좀 신경을 표현하는 거나 뭐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은 보는 분들이 체험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기사를 쓰실 때는 문장은 짧게 좀 단문으로 호흡을 이어가시는 방식으로 좀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읽는 분들이 또 공감을 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데에도 훨씬 더 좋은 호흡으로 갈 수 있고 실제로 폐업을 앞둔 꽃집에 대한 기사였는데 좀 문장을 이렇게 간략하게 좀 컴팩트하게 쓰시면은 기사를 쓰실 때 훨씬 더 읽기도 편하고 쉽게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퇴고하실 때는 팁이 쓰신 다음에 바로 또 한 번 다시 읽어보시지 말고 한 좀 시간을 두시고 한두 시간이나 혹은 밤을 썼다고 하면 아침에 다시 읽어보신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자기가 쓴 글을 좀 낯설게 다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퇴고할 때는 입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하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보면은 볼 때는 그냥 긴지 아닌지 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실제 기사인데 이걸 읽어보게 되면은 좀 호흡이 많이 길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은행 계좌가 말소되거나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의 기능이 평생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벌써 호흡이 좀 가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문장이 상당히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발제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실 때 일상에서도 좀 잘 관찰을 해보시고 서울시에 관련된 소식이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거 체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그 노트나 뭐 메모장 같은 거에다가 계속 기록을 좀 해두시면 좋아요. 이게 어떻게 꼭 구체화를 해야 될 때까지 할지까지 좀 적어두시지 않더라도 이걸 적어두시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습관이 되시면은 정말 귀중한 발제 창고가 되고요. 그리고 그걸 보실 때 좀 뭔가 한 주제를 가지고 좀 어떻게 풀지를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를 하실 텐데 그럴 때 보통 좋은 생각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무언가를 막 이렇게 써내려갈 때 보통 초반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치열하게 얻을 수 있다는 거 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체얼리즘을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이유도 어떻게든 제가 취재한 부분들을 잘 알리고 싶다. 무관심했던 분들에 대한 관심으로 있고 싶다라는 마음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뭐 취재하는 과정에서 힘드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으실 때도 그걸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그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시민기자 김윤경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기획하시는 거랑 현장에 가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우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셨을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제 질문을 바꿔서 하시는지 아니면은 좀 포기하신 경우도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봤어요. 예, 그런 경우 있을 때 또 본인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경우나 돌발 상황 같은 것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면은 아무리 기획을 제가 꼼꼼하게 사전 취재를 해서 하더라도 현장에서 보니까 좀 다르게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럴 때는 철저하게 그냥 현장에서 알게 된 그대로를 전달한다라는 기준을 잡고 보통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취지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아현동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취재 가장 어려웠던 섭외의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코로나19로 이제 폐업하시는 자영업자분을 섭외를 해서 기사를 좀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딱 언뜻 떠올랐을 때 이제 항상 그때 쏟아지던 기사가 뭐 폐업하는 자영업자 너무 어렵다, 눈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좀 말문이 막혔던, 그 섭외할 때 말문이 막혔던 답장이 뭐였냐면, 너무 힘들어요,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체험을 해서 막 가서 이렇게 해서 알리고 싶은 면이지만 그조차도 그냥 아예 에너지가 없는 상태셨던 거죠. 그래서 그걸 막 고민을 막 하다가 한 자영업자분은 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폐업을 진짜 앞두고 계시는 2대 꽃집 사장님이었는데, 저는 좀 너무 막 힘들고 부정적으로 나가는 걸 바라지 않고 오히려 이걸 그냥 기록을 해서 좋은 추억으로 좀 남기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뭐 폐업에 막 이런 그런 힘듦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가게를 해오셨고 그건 어떤 의미였고 그분이 만드시는 꽃은 누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초점에 맞춰서 기사를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나간 다음에 되게 다시 보시면서 좀 울컥하셨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그 기자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기사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현장에 가서 보이면은 제대로 또 거기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보았던 것들 그 기준으로 잡아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시행착오를 좀 가급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그래도 사전 취재 기획을, 그러니까 기사를 쓰기 시작하기 전에 좀 미리 전화로 여쭤본다든지 어떤 식의 이야기가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 취재는 좀 꼼꼼하게 하면 그 간격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줄일 수가 있고요. 돌발 상황이 생길 때는 그에 맞게 진짜 유연하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꼭 취재하고 싶은 리스트가 있을 때는 그거를 지우지 않고 계속 남겨뒀다가 어떤 루트로 좀 섭외를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시도는 하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잘 안 됐다가 나중에 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포기하지만 않고 있으면은 뭔가 섭외도 사실 약간 끈기의 영역, 인내의 영역인 것 같긴 하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롯데타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되게 단칼에 우리 안 한다고 거절하셨었는데 한 2달 정도 섭외 요청을 해서 섭외를 했었고요. 그 경비원님들 뭐 이제 폭행 사건 이후에 좀 안 좋게 돌아가신 일에서 경비원 체험도 하려고 했을 때도 있고, 그것도 사실 섭외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거의 1년 넘게 섭외에만 매달려서,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노년의 일자리다 보니까 불이익이 가실까봐 굉장히 고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동네에서 주민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아버지가 갑질 당했다고 따님이 제보를 주셨는데도 제가 취재하겠다고 했더니 그 아버님이 거부를 또 하시고, 좀 괜히 일자리 잃으실까 또 두려운,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또 뚫는 방법이 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을 보여주고 안 될 때는 뭐 그에 맞게서 또 유동적으로 전략을 바꿀 수 있겠지만, 저처럼 이제 뭐 마감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쫓기는 게 아니시면 충분히 설득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경험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 기자분들이 더 훌륭한 체험 기사를 쓰실 거라고 믿고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